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, 또 허위 정보에 대응하겠다면서 민주파출소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. 이게 좀 논란이라고 합니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탄핵 직후에 급격하게 더 늘고 대표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센터를 만들게 된 거죠.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그대로 좀 이렇게 놔둔 게 많았어요 그동안. 근데 그게 이제 켜켜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마녀 사냥이 된 거잖아요. 자, 지금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교도소 담벼락을 배경으로요,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했던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이 벌금형 받았다. 또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을 틀었던 단체 대표는 벌금형 받았다. 뭐 이런 사례들을 쭉 열거 해놓고 있는데, 박 대변인님, 지금 논란되는 거는 김웅전 의원이 저기 등장해요.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 이렇게 썼다가 민주당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이걸로 고발했었는데, 저 발언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김 전 의원 주장 아닙니까? 예, 관련해서도 재판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선고에서 주장을 했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지만 이제 2심까지는 또 유죄가 인정된 적도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또한 저기 소개된 사례를 또 하나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녹취록을 틀었다라는 이유로 또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역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게 선거법상 좀 후보 비방죄를 통해서 처벌된 사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문제를 저희가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가짜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. 이 정치인들이 좀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좀 이런 대중의 어떤 날선 문제의식에 편승하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, 좀 반성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또한 그리고 사실 저 홈페이지 자체도 이 공당에서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유치소, 약간 좀 뭐 구금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? 저희가 아무리 극한의 대립 상황이라지만 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의식과 좀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합니다. 예, 차 교수님. 예. 자,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도 1심 선거법 1심에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유죄, 징역형 받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도 뭐 교도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김웅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치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넣어놨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지금 민주파출소? 뭐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서 뭐 우리 박민정 대변인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당에서 이 파출소라는 이러한 저기 제목을 단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저는 민주의식의 결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가짜뉴스는 우리가 척결해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민주당이 정말 이 지금 최우선으로 지금 떠받드는 가치인데,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 파출소라는 것이 징계와 처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요, 차라리 진짜 이 제대로 된 뉴스를 가려낸다는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민주감별소라든지 민주진실소라든지 이런 식의,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면서 이게 네거티브가 아닌 적극적인 포지티브의 이런 선전공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 되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뭐 국민님에서는 그러면 뭐 고발만 해도, 의혹만 제기해도 뭐 문제 삼겠다는 거냐,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거냐,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